困ってんの？いや、そんなことない。ボーナスだってちゃんともらいましたよ。 여기 대기만성은커녕 대기만 하고 있는 남자 료타가 있습니다. 한때 문학상을 수상하며 주목받는 소설가였던 료타. 그렇지만 지금은 이혼당한 뒤 아들에게 보낼 양육비도 없는 형편이죠. 심지어 돈이 생겨도 도박으로 돈을 다 날려버리는 한심한 인간이기도 하죠. 그래도 미련이 남은 건지 료타는 아직 마음까지 정리된 것은 아닙니다. 소설가 대신 사립탐정으로 일하며 시간이 날 때마다 전철을 미행하기도 하죠. 이렇게 찌질하기만 한 줄 알았던 료타에게도 좋은 기회가 찾아옵니다. 만화 스토리 작가로 같이 일해보자는 제의가 오는데요. 소설가 부심으로 좋은 기회를 걷어차버리죠. 료타가 한 번이라도 타짜를 봤다면 부심 따위를 버렸을 텐데 말이죠. 아니면 우리의 만신을 만났더라면 저런 어리석은 선택은 절대 안 했겠죠. 그래도 탐정으로서 은근히 성실한 료타. 고딩에게 한 소리 듣기도 하고 불륜 현장을 증거로 남겨 큰 돈을 벌기도 하죠. 그렇게 한 달에 한 번 아들 신고와 만남이 있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17時にここ。その時に必ず遅れないで。 료타는 마치다에게 받은 돈과 그동안 꽁쳐둔 돈을 합쳐 신고에게 스파이크를 사주죠. 물론 자취 할인으로 말이죠. 이렇게 아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료타는 신고와 함께 할머니의 집으로 가게 되죠. 태풍이 불어오는 초저녁, 신고를 데리러 온 쿄코. 들어온 건 마음대로지만 어머니는 보내줄 생각이 애초부터 없었죠. 아들의 재결합을 바라는 료타의 어머니. 이렇게 쿄코, 신고와 함께 료타는 어머니의 집에서 예기치 못한 하룻밤을 보내게 되는데요. 가족과 재결합을 원하는 료타, 과거를 잊고 새 출발을 하려 하는 쿄코, 아버지처럼 되고 싶지 않은 신고까지. 태풍이 지나간 뒤 료타의 바램대로 가족은 과연 다시 재결합할 수 있을까요? 15年でしょ島田紳助賞もらって。姉さんそれわざとだろ。島尾だよ。島尾。 우리의 찌질남 료타. 그래도 한때 문학상을 받았다고 했죠.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일본 문학 시장은 세계적인 수준이고 상 종류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렇다면 료타가 받았다는 시마오 토시오상은 실제 하는 것일까요? 일본어를 잘하진 못하지만 열심히 자료들을 뒤져본 바로는 시마오 토시오라고 하는 유명 작가는 있지만 그런 상은 찾지 못했습니다. 아마 조그마한 단체에서 주는 상이라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 판단으로는 영화에서 쓴 설정인 것 같고요. 혹시 이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아시는 분이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마오 토시오라는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본 군국주의 시대 때 자살특공대, 즉 카미카제 출신입니다. 대한민국 사람으로서는 퍽 반갑지 않은 존재이지만 일본 사람, 특히 단카이 세대들에게는 상당히 진지한 이미지로 남아있겠죠. 그에 반해 료타의 누나가 헷갈려서 말한 시마다 신스케는 2000년대를 주름잡았던 코미디언입니다. 그러나 2004년 여자 매니저 폭행 문제, 또 2011년 야쿠자 연루 문제로 연예계를 은퇴했는데요. 이걸 보면 감독님이 의도적으로 코미디언과 전쟁 시기 작가를 갖다 붙인 걸로 보이네요. 뭐 우리가 보기엔 둘 다 별로인 인간처럼 보이지만요. 누나가 아쿠타카와 상이라면 기억할 텐데 라는 말을 덧붙이죠. 일본 문학계에서 가장 권위 있고 유명한 상이 바로 아쿠타카와 상이라는 뜻이겠죠. 아쿠타카와 류노스케라는 작가의 이름을 딴 건데요. 라쇼몽 등 유명한 작품을 쓴 세계적인 작가기도 하지만
관동 대지진 때 조선인을 학살하던 자경단을 했다가 너무 참혹한 경험이어서 그만두었다고 하네요. 뭐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니 더 자세히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여튼 일본 문학상의 가장 큰 상하면 아쿠타카와상과 나오키상 정도를 들 수 있을 텐데요. 아쿠타카와상 출신으로는 오에 겐자부로라던가 무라카미 류 등 쟁쟁한 작가들이 쏟아져 나왔고요. 나오키상 출신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쿠다 히데오 작가나 에쿠니 가오리, 히가시노 게이고 등 굉장히 쟁쟁한 분들이 많이 있죠. 아버지처럼 되고 싶지 않았던 료타. 그러나 어머니가 숨겨놓았던 물건들을 찾아내 전당포로 가던 아버지처럼 아버지의 유품들을 찾아내 전당포로 가는 료타. なんか親父が随分お世話になったみたいで。情けなくないですか 누나는 아버지가 죽기 전 嫌なんでしょ父さんと比べら 료타가 れ 서 る 있는 の 바로 그 자리에서 똑같이 돈을 빌렸다는 말을 해주기도 합니다. 時代のせいで。時代のせいにしちゃったのよ。 그렇게 료타는 자신이 전혀 이해할 수 없었던 아버지의 삶을 그대로 반복하게 됩니다. 幼稚園の時からおじいちゃんと二人で飼ってたよ。 하지만 자신의 꿈대로 살지 못했던 아버지의 삶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고 夜中に。パパに似たくないの。 소설가가 되지 못한 자신의 삶도 나름의 의미가 있음을 느끼게 되고 모두가 자신이 원하는 어른이 될 수 없음을 받아들이고 현실을 맞이한 순간 それ全部慎吾にやるよ。 그는 다시금 걸을 수 있게 되죠. いいの 마치 태풍이 지나간 뒤 날씨가 맑게 개이는 것처럼 말이죠. 탐정 같은 경우는 사실 만화나 영화 속에서만 보던 직업으로 느껴졌는데요. 그런데 실제 일본 사회에서는 료타처럼 사설 탐정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네요. 2018년 미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6만여 명의 탐정이 활동하는 것으로 파악되었고요. 불륜 문제, 치매 노인 실종자 문제, 경찰이 해결하지 못한 장기 미제 실종 사건 등 다방면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용은 보통 10만 엔에서 70만 엔까지 다양하다고 합니다. 직업 전문 미디어 더 잡에 따르면 일본에서 주목받는 미래 유망 직업 베스트 3 중 첫 번째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2위는 야외 활동 지도사, 3위는 재활용 코디네이터입니다. 이 영화가 개봉한 연도가 2016년이니 만약 료타가 실제 인물이라면 탐정계의 선구자로 자리 잡아서 어머니에게 새 집을 장만해줬을 수도 있겠네요. 224の柴田さんとかいたの。3LDK。 사설 탐정, 공인 탐정은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유망한 분야의 새로운 직업으로 보고 있는데요. 2018년 12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 장관 회의에서 공인 탐정은 미래 유망 직업 9가지 중 한 가지로 꼽히기도 했고 공인 탐정제도 도입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현재 공인 탐정제도 도입 관련된 법안은 발의는 되었으나 아직까지도 계류 중이라고 합니다. 모두가 되고 싶은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 영화를 만들 때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님이 처음 공책에 써내려간 문장입니다. 감독님의 생각대로 태풍이 지나가고의 등장인물들은 모두 자신이 되고 싶은 어른이 되지 못했죠. 료타의 아버지나 료타의 어머니도 원하는 대로만 살아오지 못했고 夢より深く人を好きになったことなんてこの年までないけどさ。 지금과 같은 상황을 원하지 않았던 쿄코도 마찬가지였죠. だから前から言ってたのに人の言うこと聞かないから本当にそうこんなはずじゃなかった 소설가로서 능력 있는 가장이 되고 싶었던 료타의 소망도 이루어지지 못했고 복권 당첨으로 가족이 재결합하길 원하는 신고의 소망도 이루어지기 어려워 보이네요. 그러나 감독님은 되고 싶은 어른이 되지 못했다고 해서 비참하거나 우울하게 등장인물을 그려내지 않습니다. 단지 그러한 삶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 그리고선 다시 자신의 삶을 묵묵히 걸어갈 뿐이죠. 영화 속에 등장하는 연립 아파트 단지는 실제로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님이
9살부터 28살까지 살았던 연립 아파트 단지입니다. なんで 감독님이 인터뷰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団地の 2001년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연립 아파트 단지에 혼자 살게 된 어머니를 찾아가던 중 이 영화의 첫 이미지를 생각했다고 하네요. 감독님이 중고등학교 때는 무조건 안정적인 직업을 가져야 한다는 어머니 때문에 교사를 꿈꿨다고 하네요. 어머니가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님한테 그렇게까지 안정적인 직업을 강요했던 것은 요타처럼 도박을 좋아하고 자유로운 아버지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덕분에 다음의 장면들도 실제 경험을 기반으로 나올 수 있었죠. 또 누나와의 에피소드도 있는데요. 예전에 아버지가 빚을 진 이야기를 에세이에 썼는데 당시 누나가 가족 이야기는 너만의 것이 아니라고 무섭게 말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감독님은 그 순간에도 나중에 대사를 써먹어야지 라고 생각했다고 하네요. 결국 이 영화에서 써먹었죠. 역시 남동생이 누나 말을 들을 리가. 마지막으로 영화를 보시면서 정답을 찾아보시면 더 재미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親孝行だねこの仕事も成り立ってるわけですからね 누구나 되고 싶은 어른이 될 수 없는 현실에 따뜻한 위로가 되는 영화. 제가 가장 사랑하는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님의 태풍이 지나가고였습니다. 이상 모스카였습니다.